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사업성, 수익성,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상가주택 등의 건축을 위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업성, 수익성 등의 분석만큼 선결되어야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건축을 하는 동인이기 때문으로 제 아무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물이라도 사업성과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성과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는데, 무슨 사업이든 사업성이나 경제성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데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은 더더욱 투자 대비 수익이나 경제성 그리고 건축 목적에 따라 분양이나 임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장 먼저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와 분석을 하는데 투자와 수익 금액을 정확히 따져야 할 텐데 우선 투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비는 건축물의 종류, 설계 내용, 그리고 건축 수준 등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하는 항목 등이 다른데 조건에 따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런 투자비, 즉 소요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꼬마 빌딩 건축을 위해서는 기획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비는 대체로 다음과 같고, 정확한 비용은 가설계라고 하는 기본 계획을 해서 나오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 규모, 그리고 건축 수준 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보다 정확한 투자비를 생각하려면 반드시 이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건축비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땅값과 이에 따른 취 등록세가 필요할 것인데, 땅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하겠죠. 다음 두 번째로는 설계 용역비인데, 이런 설계비에는 건축 설계비, 또 대지 조성이나 형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목 설계비, 또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설계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건축 설계비에는 주로 건축, 설비, 전기, 소방 등이 포함되고, 다음으로는 감리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감리비에는 건축공사 감리비, 필요티가 있는 건물에는 구조 감리비,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비, 또 지하층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흙막이 공사 감리비가,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소방 및 통신 감리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비로, 건축공사비에는 건물에 들어가는 건축, 설비, 전기, 소방, 정화조 등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비가 들어가고, 대지 조성이나 형질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목공사비, 그리고 기존 건물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비,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공사비 등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정확한 공사비는 최종적인 설계를 한 후 설계 내용에 따른 물량산출과 공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기획 단계인 이러한 사업성 분석 과정에서는 적어도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 규모가 나와야 그래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려면 본 설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기본 계획은 해봐야 어느 정도 사업성 분석을 위한 공사비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는 기타 비용으로는 각종 인입비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입비가 필요하고, 또 분양하는 경우에는 홍보비와 분양 대행료,
또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수수료와 그리고 소득의 예비비 등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이 완료가 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금이 준공 후에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이상으로 건축 조건에 따른 투자 비용을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수익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익금액도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건축 목적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금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대체로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분양을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양 금액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분양이 아닌 임대 목적인 경우에는 전세 또는 월세 소득 등 임대 소득이 생길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건축 후 건물 전체나 또는 호별로 매매해서 창출되는 금액들도 있고, 그리고 또 꼬마 빌딩 등 추상층의 건축주가 거주하는 경우를 고려한 금액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 금액은 대체로 분양 전문가나 부동산 사무소 또는 시장 분석 전문가 등을 통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기획과정, 그러니까 처음 건축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반드시 이러한 투자 금액과 수익 금액을 파악해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해 봐야 하는 것으로, 원래 이러한 사업성과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은 건축될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와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 분양성, 수요 분석 등 정확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물의 종류를 결정하고, 또 이에 따라 분양 평수나 건축 규모 등을 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 조사와 분석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이러한 계획과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은 시장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아파트 분양사업 정도로 시장조사 전문가에게 의뢰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내용 정도의 조사와 분석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러한 표의 설계 개요 후 건축물의 종류와 가구수, 건축 규모 등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적어도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하고, 그래야 그런 건물과 건축 규모에 따라 이러한 소요금액인 설계비, 공사비 등이 산정될 수가 있으며, 수익금액 또한 정확한 건물의 종류와 가구수 그리고 건축 규모로 산출해낼 수 있어서 이러한 투자 금액과 수익 금액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정확한 기획과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는 건축주 자신이나 부동산 사무소 등의 막연한 판단보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 그리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려 수억 내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가주택 등을 짓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나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사업성,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투자 금액과 수익 금액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만나본 여러 건축주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항목들의 투자비가 필요한 것인지, 또 그러한 비용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건축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러시겠는데, 그러므로 기획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계획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제도와 규정이 신설된 비용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기존 건물의 해체 공사나 지하층 턱파기를 위한 흙막이 공사 등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 그리고 이런 공사비가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구조감리, 소방, 통신감리 등도 세례히 신설되는 데다
최근에는 철근을 비롯한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또한 오르는 추세인데, 물론 이에 따라 임대나 분양가 등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막연히 건축주 자신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